자, 이분은요, 노경수 부동산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970년 초반 유럽 또 북미에서는요, 고층 아파트가 거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고층 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만 공급이 되고 중산층 이상은 수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층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고 또 비싼 지역에만 있는데 유럽, 북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 아파트만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 생활이 정신적 또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는데요. 무기력증, 조급증, 반사회적 행위, 자폐증, 정신 이상 증상,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임산부의 유산 사산 등이 저층 임산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에도 다양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고층 아파트에 살면 집에서 심장마비에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거주층이 심정지 생존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캐나다 연구 결과인데요. 1,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 4.2%, 16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0.9% 확 줄죠. 그런데 충격적인 거, 25층 이상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요, 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는 거죠. 심정지 환자의 경우요,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에 우리가 119를 부르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저층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거의 대부분 1분 넘어갑니다. 25층 이상이 되면. 그래서 캐나다에서 연구한 25층 이상에서는 생존율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 일단 일반인들이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출입구 앞에까지. 그리고 건물이 높다 보니 기다리고 또 올라가고 또 복잡하죠. 구조가 40층 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소동. 자, 불이 나서 고령의 주민들이 이 수십 층을 계단으로 걸어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이렇게 화재가 나면 좀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실 때 오른쪽 잡고 겨우 내려오시거든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7, 80 되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령층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